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예고하는 등 중동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AI 기술 역량과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AI를 업무에 일부라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AI 기반 센서 기술을 이용해 고령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촉각 센서와 관성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경사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수평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스로 걷기 힘든 환자에 도움을 주는 보행 보조 로봇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AI 기반 센서 기술을 이용해 고령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로에 진입한 로봇이 다리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지면의 기울기를 실시간 감지해 사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I 기반 보행 보조 로봇입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차려 방향을 틀기도 하고 스스로 속도를 올리거나 멈출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그 보행 보조기를 조금 더 지능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 보행기가 조금 더 의도를 알아차리고. 로봇의 팔받침 부분에 부착된 촉각 센서는 사용자 팔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는데 인공신경망 기반 AI 모델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가 의도한 가속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또 관성 센서는 사용자의 자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데 실험 결과 경사 구간에서도 1도 이내의 오차로 안정적인 수평이 유지됐습니다. 사람의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도 하고 로봇이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로봇이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기업의 AI 기술 역량과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국내 연구개발 조직 보유 기업 1,400여 곳을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의 76.9%가 업무 수행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데 반해 실제로 AI를 업무에 일부라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5.6%에 그쳤습니다. 응답자들은 산업계 AI 기술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 형성과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 포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신축성 회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특수 분자가 결합한 액체 금속 입자를 기반으로 별도의 활성화나 캡슐화 과정 없이 안정적인 신축성 전도체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도 센서 및 심박 측정 기능이 통합된 다층 구조의 신축성 회로를 제작하고 피부 부착 상태에서도 정확한 생체 신호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회로 공정 대비 공정 간소화와 기능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수일째 서비스 마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협력 관계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스24는 지난 11일 낸 해킹 사태 2차 입장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원인 분석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일과 11일 ES24 본사에 사고 분석 전문 직원들을 2차례 파견했지만 첫날 방문해서 간단한 구두 설명만 들었을 뿐 ES24가 기술 지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나섰습니다. ES24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그리고 ES24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ES24는 뒤늦게 고객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 연락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ES24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S24 서비스 복구 지연과 함께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소통 문제,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 건이 유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돈을 빼가는 스미싱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실제 유출 여부나 국내 개인 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된 국내 카드 이상 거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불안 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 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의 문구를 포함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자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빵류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 환자가 확인돼 유증상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 급식소입니다. 지난달 15일 이곳 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고칼슘 딸기 크림 롤 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충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급식소에서는 지난달 15일과 16일 고칼슘 딸기 크림 롤 케이크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풀무원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사례는 전국에서 모두 4건으로 유증상자 수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문제가 된 제품 2만 7천여 개를 전국 급식 사업장에 납품했는데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제품을 먹은 뒤 설사나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올해는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계천은 단지 하천 복원을 넘어 주변 지역의 모습을 크게 바꿨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충무로에서 용두동을 잇던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도로 아래 묻혀 잊혔던 청계천이 40여 년 만에 물길을 되찾았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5.8km의 긴 하천은 곧바로 서울의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청계천에 직접 들어가 물의 흐름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It's a really cool experience in Korea. We've never been doing this before, so it's very nice. 청계천은 인공하천이라 복원 당시 자연 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토종 물고기, 쉬리 등
20종의 물고기가 터전을 잡은 사실도 확인되며 자연하천처럼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하천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청계천의 생태 회복과 주변 생활 변화를 평가하고 서울 곳곳의 수변 공간을 청계천처럼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합니다. 지천이 334k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활 인접한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출입이 있고 나와서 물가를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발전시키는 게 결국 시민들의 문화를 향상하는. 서울시는 앞서 한강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행사를 크게 늘리고 홍제천과 중랑천, 세곡천, 도림천 주변 등 30곳을 수변 감성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하는 등 하천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AI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심방세동과 이를 미리 예측하는 AI 기술인데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며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부정맥 질환입니다. 문제는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어렵다는 건데 국내 연구팀이 피 한 방울로 쉽게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 약 6만 3천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액 속 단백질과 심방세동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심방세동 발생과 관련된 단백질 후보군을 식별한 뒤 미국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한 번 더 검증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심방세동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던 사람들 중 약 10%가 이번 단백질 기반 AI 분석을 통해 새롭게 고위험군으로 재평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심방세동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연구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피 한 방울도 안 되는 용량으로 이제 미래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고위험군일지 아니면 저위험군일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개발한 단백질 AI 모델을 심방세동 환자에 적용하여 심방세동의 진행 단계를 평가하고 심방세동 관련 합병증 위험도를 예측하여 의료진의 개입을 통해 뇌졸중, 심부전 등의 심방세동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연구 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배우고 상담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 상황을 스스로 추론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갑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AI랍니다. 연구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면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 상담사의 실제 상담 내용을 분석해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AI는 이용자의 수면 패턴과 활동량, 대화 이력을 바탕으로 더 정밀하고 맞춤화된 상담을 제공하며 사용자와의 정서적 친밀도도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수면 정보를 주는 수준을 벗어나서 정서적 위로와 공감까지 가능한 상담 파트너의 역할까지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의 인공지능이 정해진 답만 내놓는 아주 딱딱하고 정형화된 수동형 AI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며 진화하는 능동형 AI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물론 지능형 홈서비스와 고령자 돌봄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권석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을 타격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또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이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수십 개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중동 내 미국의 국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수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공습 직전 트럼프는 백악관 피크닉 행사에서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고 행사 연설에선 이란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15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공습이 이루어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As long as I think there is an agreement, I don't want them going in because I think it would blow it. Might help it actually, but it also could blow it. 이란이 반격 때 경고한 대로 중동 내에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 등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들이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일이든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대사관은 체류 국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에는 우리 국민 100여 명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동 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영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조만간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하던 25%의 관세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건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It's been a disaster for this country. Officially rescue the U.S. auto industry from destruction by terminating the California electric vehicle mand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25%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추가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미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해 이달 초 대미 수출 반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관세가 더 인상될 경우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기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 현장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지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수출 주력 제품이 관세 인상 대상에 많이 포함된 데다 적용 시점도 오는 23일로 임박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지만 현지 생산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주요 제품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정부가 처음 내놓는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이번 달에는 증가가 빠져 다소 표현이 완화됐습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 추진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와 지방항공청에 안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와 서울, 부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정책실 소속 항공안전보안부서에 항공안전 강화 지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행 전 점검과 기상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인디아 사고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검토 중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대한항공이 23대, 에어프레미아가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길이 참 멀고도 험난하다는 걸 느끼면서 언젠가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